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플래스틱 설주리 코리어 커스트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는 분명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가성비의 천국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그 달콤한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 견적서가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비용의 악몽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화려했던 강남의 미용 제국이 지금 텍스 리펀드 종료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멸망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걸까요? 그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계 바늘을 팬데믹의 공포가 거치고 하늘길이 막 다시 열리던 그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구, 특히 압구정역 3번과 4번 출구를 기억하시나요? 지하철 벽면을 빈틈없이 도배한 비포 애프터 사진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캐리어 부대들. 거리에서는 한국어보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더 많이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의 대한민국 성형외과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미의 공장이었고 멈추지 않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의 상담실장을 만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인기 원장님의 수술 스케줄을 잡는 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려웠습니다. 환자들은 제발 수술만 해달라며 현금 뭉치를 들고 줄을 섰고 병원들은 콧대 높은 배짱 장사를 해도 예약이 6개월씩 밀려 있었습니다. 공항 픽업부터 수술, 호텔 요양, 그리고 면세점 쇼핑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K-뷰티 투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모두가 착각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수요, 이 화려한 불야성이 영원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붕괴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뷰티 제국을 무너뜨릴 운명의 날짜, 바로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적인 발표입니다. 바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핵심이었던 피부 미용 및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VAT 리펀드 제도를 이날부로 전면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텍스 리펀이 맞습니다. 공항에서 쏠쏠하게 돌려받던 그 10%의 현금이 2026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영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겨우 10% 가지고 호들갑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강남과 압구정을 채웠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스마트 컨슈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퀄리티는 10인데 가격은 7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친 가성비의 성지였죠. 한국 성형외과의 가격 경쟁력은 그 즉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자고 일어났더니 수술비가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씩 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싸고 잘한다고 믿었던 외국인들에게 이 정책 변화는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닙니다. 뷰티 관광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정부가 스스로 갈라버린 자충수이자 결정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남 압구정동의 풍경은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중앙 데일리, 코리어 중앙 데일리는 현재 상황을 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말 그대로 전력 질주, 스프리트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의료관광의 현장에서도 기가 막히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지금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금 환급 막차에 탑승하려는 환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상담 실장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수술 스케줄은 새벽까지 꽉 차 있습니다. 마치 마감 세일 직전의 백화점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그들은 12월 31일 자정 직전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사랑했던 가성비 천국은 영원히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는 왜 스스로 이 거대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첫 번째 범인, 바로 냉혹한 경제 논리와 정부의 오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계산기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특혜였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세수는 부족하고 나갈 돈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눈에 성형수술은 필수 의료가 아닌 철저한 사치제로 보일 뿐입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매정합니다. 비행기 타고 강남까지 와서 수천만 원씩 쓰고 가는 부유층들에게 굳이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나, 그들 입장에서 10%의 부가세는 당장 국고로 들어오는 확실한 현찰입니다. 반면 관광객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낙수 효과는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일 뿐이죠. 결국 정부는 불확실한 미래 대신 당장 눈앞의 세수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만들어진 진짜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간과한 결정적인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 민감도입니다. 정부는 K-뷰티의 위상을 너무 믿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 가격이 10% 정도 올라도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만이자 위험한 도박입니다. 의료 관광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엑셀 파일을 켜놓고 한국, 태국, 일본의 견적을 1원 단위까지 비교하고 있는 스마트 컨슈머들입니다. 이 정책은 마치 명품 매장에서 VIP 고객에게 이제부터는 입장료 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조세 형평성이라고 부르지만 시장은 그것을 진입장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다가 세금을 내줄 사람 자체를 쫓아내고 있는 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쏘아올린 이 공이 시장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또 다른 포식자들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K-뷰티의 가격을 기형적으로 만든 또 다른 공범, 바로 브로커라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 대기하고 있는 고급 검은색 밴, 그리고 너무나 친절한 통역사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친절함 뒤에는 수술비의 수십 %를 떼어가는 살인적인 수수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이 거품을 교묘하게 가려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브로커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됩니다. 문제는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남언니 같은 성형 정보 앱들, 겉으로는 가격이 투명해 보이죠? 하지만 플랫폼 내의 치열한 광고 경쟁 비용 역시 결국엔 여러분이 결제할 수술비에 은밀하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그레이존에서 기생하는 이 중간 유통 구조. 정부의 혜택은 멈췄는데 브로커들의 빨대는 여전히 꽂혀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K-뷰티 가격 폭등 뒤에 숨겨진 아주 불편한 민낯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의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형 병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압구정과 신사동 골목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선 중소형 개인 병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야말로 생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대형 병원들은 이미 브랜드 파워가 있고 가격보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승부할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유일한 무기로 삼았던 소규모 클리닉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에게 부가세 환급 혜택 종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영업을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의 살인적인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유일하게 손님을 끌어오던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환자들은 냉정합니다. 가격 차이가 없다면 굳이 좁은 골목의 작은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성형외과 줄도산이라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자본력이 약한 후배 의사들이 선배들의 거대 병원에 흡수되거나 아예 간판을 내리는 일이 속출할 것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서 강남의 지도는 지금 피 튀기는 구조조정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순간 가장 크게 웃고 있는 건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과거 우리가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을 앞질렀을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가세 환급 폐지라는 악수를 두며 문을 걸어 잠글 때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의 환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성형은 비싸고 보수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성형 비용이 세금 부활로 10% 비싸지는 동안 일본은 환율 덕분에 체감 가격이 30%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기술력은 한국 못지않은데 가격까지 착해졌다. 까다로운 의료 관광객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실제로 도쿄 긴자의 성형외과 거리에는 한국으로 향하던 중국과 서양의 큰 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를 앞세워 공장식 수술을 돌릴 때 태국은 5성급 리조트와 결합한 황제 서비스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수술비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회복 기간 동안 전담 간호사가 붓고 마사지까지 제공됩니다. 강남의 좁은 회복실에서 퉁퉁 부은 얼굴로 눈치를 보며 죽을 먹는 것과 방콕의 리조트에서 대접받으며 쉬는 것.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아주 냉정하죠. 비행기 표값을 포함해도 일본이나 태국이 더 저렴하거나 만족도가 높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서 비싼 세금을 내며 수술대에 놓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즉,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유일한 뷰티 성지가 아닙니다. 그저 가성비가 떨어진 비싼 옵션 중 하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던 사이 경쟁국들은 이미 한국의 빈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떠나간 비행기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까요? 글쎄요. 한번 바뀐 여행의 목적지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형 관광을 오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이들은 단순히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만들러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지만 원짜리 수술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는 사람들은 1박에 5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자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을 사고 한 끼에 20만 원짜리 한우 오마카세를 먹는 그야말로 관광업계의 슈퍼 큰손들입니다. 게다가 성형 관광은 일반 관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수술하고 바로 비행기 탈 수 있나요? 기압차 때문에 못합니다. 실밥 풀고 붓기 빠질 때까지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을 강남 인근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뿌리는 돈, 일명 체류비가 바로 한국 내수 시장을 지탱하던 숨은 혈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환급 혜택이라는 미끼가 사라져서 이 큰손들이 발길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신사동과 압구정 인근의 비즈니스 호텔들은 공실 공포에 시달릴 것이고 명동 면세점의 매출 그래프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수술 후 붕대를 감고 선글라스를 낀 채 동대문 밤시장과 가로수길을 누비던 그 쇼핑으로 고통을 달래던 막대한 소비 패턴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세금 좀 더 걷겠다고 성형업계를 옥죄는 순간 호텔, 요식업, 면세점, 패션 등 2차, 3차 연관 산업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완벽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시장의 위기가 아닙니다. 뷰티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멈추자 관광 경제 전체에 태풍이 몰아치는 나비 효과입니다. 혜택이라는 빛이 꺼지면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들이오기 마련이죠. 바로 지하 경제의 부활입니다. 부가세 10%가 부담스러운 환자와 매출을 숨기고 싶은 병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강남의 상담실에서는 은밀한 제안이 오갈 겁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부가세 빼드릴게요. 달콤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법의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초대장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수술은 사고가 나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성형시장의 가장 어두운 악몽, 유령의사, 고스트 닥터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공식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병원은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상담은 스타 원장님이 하고 마취 후에는 얼굴도 모르는 섀도우 닥터가 메스를 잡는 비극. 이게 과연 과거의 일일까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음성적인 비용 절감의 유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 평생의 얼굴을 담보로 도박을 하게 되는 셈이죠. 어둠 속에서 거래된 수술대 위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는 결국 오직 당신 하나뿐이라는 사실, 숫자는 냉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현장에서 직접 메스를 잡고 있는 의사들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버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강남이나 압구정의 그 번듯한 병원 건물들, 사실 그 안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폭탄과의 전쟁터입니다. 강남의 임대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죠. 여기에 외국인 환자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쏟아붓는 마케팅 비용과 에이전시 수수료까지 합치면 겉으로는 수십억 원을 버는 것 같아도 정작 원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 리펀, 즉 환급 혜택까지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가격에 민감한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한국에 갈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결정타가 됩니다.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이겁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당장 이 거대한 병원 시스템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 매출을 메우기 위해 더 공격적인 상담을 하고 무리한 시술을 권유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료진 사이에서도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의사인지 아니면 빚쟁이 공장장인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니까요. 환자를 고치고 예쁘게 만드는 보람보다 매달 결제해야 할 리수료와 인건비 걱정이 앞서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강남 성형외과가 지금 소리 없는 붕괴의 전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2025년 12월 31일은 단순한 연말이 아니라 어쩌면 화려했던 성장의 시대가 끝나는 사형선고 날짜와도 같은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 K-뷰티 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는 이 화려한 파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합니다. 세금 환급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이 사라지는 순간 가격에 민감했던 관광객들은 가차없이 발길을 돌릴 것이고 강남과 압구정의 수많은 클리닉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위기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적응해온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아마도 2026년의 대한민국 의료관광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단순히 싸게 예뻐지는 곳이 아니라 10%의 세금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전 세계 아벤지 부호들을 겨냥한 초프리미엄 메디컬 허브로 강제 진화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가격 경쟁력을 잃은 어중간한 병원들은 도태되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곳들만 살아남는 잔혹한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제국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싸고 더 강력한 괴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뒤바꾸는 건 결국 한국인 특유의 지독한 생존 본능이니까요.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여행객분들을 위해 결론을 좀 내드려야겠죠. 지금 여권을 손에 쥐고 강남행 티켓을 고민 중이라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데드라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가 지나면 여러분이 누리던 부가세 환급 혜택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단순히 조금 비싸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수천만 원대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수백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니까요. 나중에 가도 똑같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겁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 환급 창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홀가분하게 출국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제도가 종료되는 시점일수록 행정 절차는 더 까다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공항 내 환급 키오스크나 창구에서 본인의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세요. 12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특별히 환급해주겠다거나 비공식적으로 페이백해주겠다는 제안, 10중 8구 불법이거나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K-뷰티 제국이 마주한 이번 위기는 단순히 10%의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성비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거품이 빠지고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 너머로 강남 성형외과들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봅니다. 화려한 불빛은 여전하지만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텍스 리펀이라는 강력한 유인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세금 혜택이라는 화장기마저 완전히 지워졌을 때
K뷰티는 그 본연의 기술력과 서비스만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